김민규, 기아 타이거즈의 숨겨진 자원인가? 3라운드 신인 중견수의 현재와 가능성. 본 글은 공개된 기록과 개인적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식 입장이나 구단 내부 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며 드래프트 순위가 말해주지 않는 것.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지명은 흔히 기대치 조정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1라운드 지명자는 즉각적인 기여를 요구받고 2라운드는 1에서 2년 내 성장을 전제로 평가되지만 3라운드 이하 선수들은 대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드래프트 순위는 선수의 잠재력을 완전히 서술하지 못한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6 시즌을 앞두고 전체 30번으로 지명한 중견수 김민규가 바로 그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번 기사에서 이범호 감독의 극찬이 소개됐을 때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엇갈렸다. 하나는 감독이 직접 칭찬한 신인이라면 무언가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하나는 캠프 시즌 감독 발언은 종종 격려성 언급에 가깝다는 신중론이었다. 어느 쪽이 맞는가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민규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맥락이 깔려 있는지는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원인 분석 1. 기아의 드래프트 구조와 김민규의 포지셔닝. 김민규가 3라운드에 지명된 데에는 개인 역량과 무관한 구조적 배경이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권을 키움 히어로즈에 넘긴 상태였다. 이는 FA 계약 혹은 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픽 이전으로 결과적으로 기아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1라운드 픽 없이 드래프트에 임해야 했다. 이 상황이 김민규의 지명 가치 평가에 복잡한 해석을 낳는다. 기아가 1라운드 없이 드래프트에 참가했다는 것은 2라운드 김현수 이후 실질적으로 두 번째 야수 자원을 확보한 셈인데 그 자원이 바로 김민규다. 즉, 순수하게 보면 기아 입장에서 김민규는 3라운드 선수이기도 하지만 팀빌딩 맥락에서는 사실상 이번 드래프트에서 야수 포지션을 보강하는 핵심 카드 중 하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휘문구 시절 기록도 주목할 만하다. 3학년 기준 95타수 34안타, 타율 0.410, 15도루. 고교 레벨에서 이 수치를 기록하려면 단순한 컨택 능력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도루 숫자는 단순한 발이 빠름이 아니라 주로 판단력과 출발 타이밍 감각을 동반해야 가능한 수치다. 수비에서의 평가 역시 어깨 강도와 수비 센스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김민규는 도구형 선수로서의 기초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원인 분석 2. 이범호 감독의 발언이 갖는 의미. 스프링 캠프에서 감독이 신인을 칭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의 김민규에 대한 발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단순한 격려를 넘어 보인다. 첫째, 수비 주로 타격 3가지 영역을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이다. 대개 신인 중 한두 가지 도구가 두드러지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범호 감독은 세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이는 김민규가 어느 한 부분에서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자원이라는 평가의 방향을 시사한다. 둘째, 밸런스에 대한 조언이다. 감독이 타격 자세는 좋고 밸런스를 신경 쓰면 된다 고 말한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기술적 피드백이다. 즉, 현재의 스윙 메커니즘이나 체중 이동 과정에서 일관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신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과제이며 동시에 감독이 실제로 선수를 면밀히 관찰했음을 나타낸다. 형식적 칭찬이라면 굳이 기술적 과제를 덧붙이지 않는다. 셋째, 중견수로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는 미래형 표현이다. 즉각적인 전력이 아닌 성장형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솔직한 평가일 수 있다. 전문적 영향, 퓨처스리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기사가 제시한 퓨처스리그 기록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3월 5경기 타율 0.316.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연속 경기에서 사구 4개를 맞았다. 이 부분은 기사에서 단순히 수치로만 언급됐지만 그 의미는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구가 집중된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상대 투수가 의도적으로 몸쪽을 공략하거나 선수의 타석 접근 방식에 어떤 취약점이 노출됐거나 후자의 경우 특정 구종이나 코스에 대한 반응 속도 혹은 회피 능력이 적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일 수 있다. 이후 4월 전체 결장은 부상 혹은 컨디션 조정의 결과로 보인다. 이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5월 복귀 이후 성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루타 3개와 3루타 1개라는 장타 비율은 단순한 내야 안타형 타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특히 3루타는 타구 속도, 타구 방향, 그리고 베이스 주로 판단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기록이다. 신인이 퓨처스리그 초기 13경기 안에 3루타를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중견수로 출전한 18경기 누적 타율 0.299 역시 의미 있는 수치다. 퓨처스리그는 1군 대비 투수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신인이 첫 시즌에 300에 근접한 타율을 유지하는 것은 적어도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기사가 지나친 부분, 주목해야 할 구조적 맥락. 기사는 1군 중견수 경쟁 구도를 김오령의 성적 중심으로 서술했다. 2026 시즌 현재 김오령의 기록은 43경기 170타수 50안타, 타율 0.294, 7홈런, OPS 0.851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특히 OPS 0.851은 리그 평균 이상의 공격 생산성을 의미하며 중견수로서 362이닝이라는 넉넉한 수비 이닝까지 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박재현이 18이닝을 보완하는 구조다. 이 현실이 김민규의 단기적 1군 합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사가 충분히 짚지 않은 부분이 있다. 첫째, 중견수 경쟁은 레프트 라이트와 연동된다. 기아 타이거즈 외야 운용 전반을 고려했을 때 중견수 한 자리만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외야 로테이션 전체 안에서 김민규의 활용 방식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대주자나 대수비 용도로 외야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선수라면 단순히 중견수 경쟁에서 밀렸다는 시각보다 더 넓은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구 집중 시기의 배경. 3연속 경기 사구는 단순한 불운일 수도 있지만 프로 수준에서 특정 선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몸쪽을 공략한다는 것은 스카우팅 정보가 공유됐음을 뜻할 수도 있다. 즉, 상대 투수들 사이에서 김민규의 어떤 취약점이 공략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4월 결장 이후 복귀한 5월 성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만약 5월 성적이 개선됐다면 조정 능력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셋째, 2007년생이라는 나이. 현재 김민규는 만 18, 19세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이 나이에 1군 무대에서 즉각적인 전력이 된 선수는 드물다. 오히려 이 군에서 충분한 타석과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올바른 성장 경로다. 이 관점에서 아직 1군에 오르지 못했다. 는 서술은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 마무리. 숫자 너머의 선수를 보는 시각. 스포츠 분석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은 현재의 숫자를 미래의 가능성과 혼동하는 것이다. 김민규의 현재 퓨처스리그 기록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기록 안에는 2007년생 신인이 프로 첫 시즌에 겪는 적응과 조정의 흔적이 담겨 있다. 이범호 감독의 칭찬이 위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기대를 담은 것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3라운드 픽이라는 출발선이 선수의 천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는 낮은 라운드에서 출발해 팀의 핵심이 된 선수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김민규가 그 경로를 밟을지 혹은 다른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찾을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선수를 지켜볼 이유가 된다. 이 글에 담긴 모든 분석과 판단은 개인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며
공식 구단 정보나 확정적 사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